일본 후쿠시마현의 작은 마을. 곧 결혼을 앞둔 21살의 예비 신부가 마지막으로 회사를 출근했던 날, 퇴근길에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뒤로하고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슬퍼할 그녀의 약혼자가 말합니다. 그녀 스스로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녀가 사라지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녀의 가족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여인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누구의 전화였을까요? 누구보다 행복했을 21살의 예비 신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은 1994년 일본의 후쿠시마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우리에게 동일본 대지진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오늘은 후쿠시마현에 있는 면적 398제곱킬로미터, 인구 약 5만 9천 명의 작은 도시 미나미 소마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마사야마 히토미, 1973년 2월생, 당시 나이 21세. 밝고 명랑한 성격의 히토미는 평소 운동을 좋아해 학창시절 배구 동아리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히토미는 집 근처 치과에 취업합니다. 그녀는 자기 일에 만족하며 항상 열심히 일했습니다. 직장 동료들 역시 착하고 성실한 히토미를 좋아했습니다. 21살의 히토미에게는 곧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를 A라고 부르겠습니다. A와 히토미는 웨딩 촬영도 하고 결혼식 날짜도 정한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식만 올리면 됐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히토미가 갑자기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히토미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994년 2월 19일로 가보겠습니다. 1994년 2월 19일 토요일, 일본 후쿠시마현. 히토미와 그녀의 약혼자 A는 결혼 일정을 상의합니다. 그리고 3주 뒤에 결혼식을 하기로 합니다. 히토미는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며칠 전 근무하던 치과에 사표를 제출하고 2월 19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녀의 마지막 출근 날입니다. 오전 9시. 히토미가 출근하자 직장 동료들이 히토미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며 그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히토미는 동료들의 깜짝 이벤트에 미소를 짓습니다. 오후 1시 10분. 20분 뒤면 퇴근 시간입니다. 이때 병원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은 히토미의 동료가 히토미에게 소화기를 건네며 말합니다. 히토미 씨를 찾는데요. 전화를 받은 히토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해 보입니다. 히토미의 동료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히토미 씨가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면서 전화하는 모습이 꼭 상대방이랑 만날 약속을 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통화가 끝나고 오후 1시 30분. 히토미는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치과를 나와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히토미는 사라져버립니다. 다음날 2월 20일 일요일. 히토미의 부모는 어제 저녁 딸 히토미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히토미는 이제껏 미리 말하지 않고 외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히토미의 어머니가 히토미에게 전화해 보지만 히토미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히토미의 아버지는 평소 히토미와 가깝게 지낸 직장 동료에게 전화합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어제 퇴근 후 히토미와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의 히토미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결혼을 앞둔 젊은 여성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잠시 바람을 쐬러 간 것일 거라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먼저 히토미가 갔을 만한 곳을 파악해 그곳들을 하나씩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히토미의 직장인 치과에서 불과 약 500m 떨어진 공터에서 히토미의 차로 의심되는 검은색 스즈키 차량 한 대를 발견합니다. 차량 조회 결과 해당 차량은 히토미의 차가 맞았습니다. 그제야 경찰은
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차문은 잠겨 있었고 차 안에는 히토미의 지갑과 핸드백, 외투, 직장 동료들에게 받은 꽃다발, 그리고 히토미의 개인 소지품 등이 있었습니다. 지갑에는 약간의 현금과 운전면허증이 들어있었고 핸드백 안에는 결혼반지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문에는 여기저기 긁힌 자국들이 있었는데 누군가 고의로 차문에 목같이 뾰족한 걸로 바보, 못생긴 주제에 라는 악의적인 단어들을 써놓았습니다. 경찰은 차량과 그 주변을 조사하지만 따로 사고나 충돌의 흔적 등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때는 2월로 추운 겨울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히토미는 외투를 차에 그대로 둔 채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가 그리 다급했길래 외투도 걸치지 못하고 차를 빠져나간 것일까요? 만약 금품을 노린 누군가의 소행이었다면 히토미의 지갑과 결혼반지 등을 그대로 놔뒀을 리가 없습니다. 경찰은 히토미의 차문에 있는 긁힌 자국과 악의적인 문구에 주목했습니다. 경찰은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의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를 벌입니다. 먼저 경찰은 히토미의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히토미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인물은 없었는지, 최근 히토미의 행동에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묻습니다. 한 직장 동료의 말에 따르면 평소 히토미에게서 별다른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지만 마지막 근무일에 전화를 받는 그녀의 행동이 매우 불편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히토미 씨가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퇴근하기 전에 어떤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받았죠. 그 여자가 히토미 씨를 찾길래 히토미 씨를 바꿔줬어요. 히토미 씨는 그 여자와 만날 약속을 잡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했던 건 꼭 무슨 일이 일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히토미 씨가 매우 초조해 보였어요. 경찰은 히토미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여성이 히토미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급히 해당 녀석의 신원 파악에 나섭니다. 히토미의 가족은 히토미가 남자친구 A와 약혼한 뒤부터 히토미를 찾는 수상한 전화가 걸려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히토미가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누가 장난치는 거로 생각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거의 매일 밤 이런 일이 반복되자 히토미와 가족은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토미가 사라지자 이 수상한 전화는 더 이상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히토미 차를 긁어놓거나 낙서해 놓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히토미가 사라지기 전에도 몇 번이나 누군가 히토미의 차에 낙서를 해놓거나 끌거나 히토미가 매우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히토미의 가족은 매일 밤 수상한 전화를 했던 이와 히토미의 차량에 못된 짓을 했던 이가 동일 인물일 것이라며 그 사람이 히토미에게 어떤 해를 가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며칠 뒤 경찰은 히토미의 다이어리에서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합니다. 다이어리에는 1월 25일 그의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 설마 했었는데 내 예감이 맞았다. 그이는 그런 여자를 모른다며 누가 장난친 것 같다고 한다. 믿어야지. 히토미의 다이어리를 읽은 경찰은 약혼자의 전 여자친구의 존재에 주목합니다. 히토미가 이 글을 남긴 날짜는 1월 25일,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날은 2월 19일. 약 3주라는 시간 동안 약혼자 A와 히토미 사이에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히토미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문의 여성이 히토미의 약혼자 A의 전 여자친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히토미가 근무했던 치과 통화 기록을 조회해 의문의 여성을 찾아냅니다. 그 여성은 경찰의 예상대로 히토미 약혼자 A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경찰은 약혼자 A와 그의 전 여자친구 B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범행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되는 약혼자의 전 여자친구 B는 자신이 히토미에게 전화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제가 히토미 집으로 가끔씩 전화했던 건 맞아요. 히토미가 마지막으로 출근했던 날에도 치과 주변 주차장에서 만나긴 했어요. 그렇지만 몇 마디 말만 나누고 바로 헤어졌어요.
그녀는 자신은 히토미의 행방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당연히 그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경찰은 히토미가 자취를 감춘 2월 19일 두 사람의 행적을 조사합니다. 하지만 히토미의 약혼자 A와 그의 전 여자친구 B의 알리바이가 너무나 확실해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약혼자 A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는 히토미와 곧 결혼할 사이였습니다. 히토미의 실종을 가장 가슴 아파하며 그녀의 생사를 가장 걱정할 사람이죠. 그러나 A는 히토미의 실종 소식을 접하고도 굉장히 차분했습니다. 그녀를 걱정하며 적극적으로 그녀를 찾기는커녕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죠. 후에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A는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묘한 발언을 합니다. 히토미는 스스로 모습을 감춘 거예요. 그러니 찾을 필요가 없죠. A의 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계속 그를 주시하며 조사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언론에 히토미의 얼굴을 공개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며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합니다. 마스야마 히토미, 당시 나이 21세, 키 158cm, 실종 당시 베네통 브랜드의 글자가 새겨진 회색 긴 소매 상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히토미의 가족은 히토미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별다른 수확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1995년 1월 4일, 히토미의 여동생이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함께 통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はい、松山ね。もしもし。はい。お姉ちゃんだよ。はい。お姉ちゃん。誰ですか？お姉ちゃんだよ。どちら様ですか？ひとみです。は？ 자신을 히토미라고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걸려온 의문의 전화. 하지만 히토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녹음된 통화 내용을 분석하는데 후쿠시마 억양을 쓰는 중년 여성이라는 점과 공중전화로 전화한 것이라는 사실만 알아냈을 뿐 더 이상은 밝혀내지 못합니다. 이후 경찰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목소리를 공개 수배하지만 큰 성과는 얻지 못합니다. 처음 히토미 사건은 대중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의문의 전화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고 비로소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히토미의 약혼자 A와 그의 전 여자친구 B가 히토미의 실종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토미의 자동차 속 금품과 결혼 반지 등 무엇 하나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점, 차에 남겨진 악의적인 글귀와 긁힌 자국 등으로 보아 단순 범죄가 아닌 원한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동안 B가 지속적으로 히토미에게 전화해 그녀를 괴롭혔고 누구보다 히토미 찾기에 적극적이어야 할 약혼자 A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히토미를 찾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등 비록 두 사람에게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더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A와 B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후 여러 루머가 떠돌았는데 그중 하나가 B가 야쿠자 두목의 딸이며 조직원을 시켜 히토미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히토미의 외투와 지갑은 차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B의 진술에 따르면 히토미가 사라진 날 치과 인근 주차장에서 두 사람은 만납니다. 추운 날씨에 히토미가 외투도 입지 않고 지갑도 그대로 둔 채 차에서 나가 B를 만났다는 건 빨리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B를 만나기 위해 차 밖으로 잠시 나온 히토미를 조직원 중 한 명이 납치해 목숨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전 여자친구와 여전히 만남을 갖고 있는 약혼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스스로 벌인 자작극이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히토미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에서 어떤 사고나 다툰 흔적 등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작극이라는 소문이 나기도 했지만 이 또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후 히토미의 약혼자 A와 그의 전 여자친구 B가 결혼해 둘이 잘 살고 있다는 소문도 있으나 이 역시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은 결국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과 가족은 여전히 히토미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히토미의 부모는 동일본 지진 이후 원전 사고 후에도 딸 히토미가 집으로 찾아와 가족을 찾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후쿠시마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히토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만약 히토미가 살아있다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